Recording in progres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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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아니,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교육 행성인데, 지금 앱 방송, 이렇게 음성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주홍비 선생님은 지금 다른 분 다 응수해 주시고 저만 해주세요. 예, 그럼 지금부터 행동하는 교육광장 준비위원회 온라인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밤에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화면 공유 PT를 이제 계속 공유할 텐데요. 그때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동하는 교육광장 준비위원회 온라인 전체 회의는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경과 보고, 향후 추진 계획, 각 팀별로 이제 발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 플랫폼 시안을 보실 거고, 자유 토론 한 1시간 정도 하시고, 정확히 9시 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참석자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현재 한 26분 지금 들어오신 걸로 뜨는데 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저희 행동하는 교육광장에 이제 9월 20일 날 그 출범식을 하고 나서 한 2주간의 어떤 시간을 드렸고 또 자천타천으로 해서 기획운영단 위원을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총 15분 계시는데요. 강혜승, 김명신, 김원태, 문병모, 박강산, 박균열, 박동국, 반상진, 석진호, 윤병선, 이장원, 이용관, 이용은, 최지원, 한만중 선생님 이렇게 모셨고요. 다른 지금 이제 기획운영단 위원분들도 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획운영단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도 같이 하고 집행도 같이 하는 그런 우리 행동하는 교육광장에 있어서 현재는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떤 내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그 기획운영단 말고 다른 조직과 이런 임원분들이 더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는 기획운영단 위주로 저희 행동하는 교육광장 준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동하는 교육광장에서 어렵게 간사님 2분을 모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소통 플랫폼 시안 설명하실 분인데요. 주홍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희종 선생님이 이제 간사님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렵게 2분 모셨는데요. 뭐 서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환영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 말씀으로 우리 교육광장 기획운영단의 반상진 위원님께서 그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지금 박동국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20일 날 우리가 준비 출범을 했고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이 기획 운영단 중심으로 한 6회 온오프라인으로 좀 회의 좀 했고 그동안 어떤 기획과 운영을 했는지 전체 준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하는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전체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회의에 저희들이 보고를 말씀드리고 의견 듣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완할지 전체 회의에서 상의를 드리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행동하는 교육광장이 어떤 모델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했듯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단체와 다른 형태다. 그래서 저희들이 쿠팡 모델 혹은 아마존 모델이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에 따라서 오늘 좀 그 운영하는 틀을 보시면은 기존의 시민단체하고 약간 모양새가 다를 것이다라고 인식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활동할 것인지 많은 지혜를 던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교육 현안이 요즘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MB 때 이조가 당시 장관이었을 때 정말 그 시간을 다퉈서 이 모든 그 정책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폭격하듯이 쏟아부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양태를 지금 동시에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협업해서 시민단체 전체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구심체가 행동하는 교육광장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상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다른 준비위원님들 몇 분 한번 간단히 또 인사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제 사회자 마음대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새롭게 일을 맡을 주홍비 정의종 간사님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 그 지난 2달 사이에 국회는 국회대로 또 서울시의회 또 정부는 정부대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 오늘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일당백 하실 분들이라 모두 다 일을 함께 나눠 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재미가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병국 교수님 짧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순천향대학교 송병국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지난 9월 20일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줌으로 같이 참여했고요. 어쨌든 아까 반상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교육이 좀 나아지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한 분 더 마지막으로 답변으로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어, 요즘에 그 유보 통합 문제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임미령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요. 또 긴장이 되고요. 네,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어려운 그런 시국이라서요. 많은 교육계에 어른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혼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인사 한 말씀 못 하신 분들은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이 좀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그때 말씀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어, 우리 행동하는 교육광장이 9월 20일 날 준비위원회 출범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어떤 기획운영단에서 이제 활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보고로 이용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용훈 선생님. 네네. 네. 요거 화면을 계속 돌려주실 거죠? 네네. 화면 네네. 계속 봅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저희가, 네, 이용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벌써 2달이 훌쩍
지났고요. 지난 9월 20일에 저희들이 뵀을 때는 가을이었는데요. 가을이 무르익었었는데 그날 비가 또 이렇게 주적주적 내렸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줌으로 겨울의 그런 계절에 줌으로 뵙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요. 어, 그, 그 9월 20일 저희 준비 출범이 있었습니다. 당일 아마 50여 분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그 뒤에 저희가 기획운영단, 앞으로는 이제 기획단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기획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저희 시간을 두고 자천 또는 타천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5일 저녁 8시에 줌으로 기획운영단 조직과 함께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일 이제 출범이 준비는 이제 마쳤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출범을 위해서 어떻게 이 조직 운영단이 운영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2주 정도 기획단이 그 조직된과 아울러서 회의 정례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방 자료에 의제별로 체계화하는 것, 텔방 자료에 올려온 의제를 체계화하는 것이고 그걸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하자는 그런 의견. 그 다음에 다음 회의에서 이 정책팀하고 조직팀 간에 이제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1차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10월 28일 날 이 저녁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책기획팀, 조직관리팀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팀은 한만혁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조직관련팀은 박동구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저희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선명성을 보여줄 것인지, 또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팀하고 조직팀하고 아울러서 홍보지원팀, 줄여서 홍보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홍보팀을 담당하시는 또 최재원 선생님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간사 추천을 받았고요. 네, 앞에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11월 11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오프라인으로 기획단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단 간사로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바처럼 주홍비 간사, 정의정 간사의 이 그, 그 저희가 참여하는 걸 했고요. 전체 텔방에 기획단 세 차례 회의 진행을 보고하자는 얘기와 전체 회의를 소집하자는 그런 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 시에 정책팀에서는 이 과제와 활동 방향, 특히 교육광장에 대한 이 어떤 소리 뭐 이런 것으로 좀 제안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조직팀에서는 조직 확대 및 재정 확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홍보팀에서 뉴스카드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선보이기로 그렇게 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동향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프로그램은 주홍비 간사님께서 이 뒤에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전체 방의 기획단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11월 19일 오후 9시에 기획단 4차 회의가 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점검하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교육광장 전체 회의 소집에 대한 안내를 전체 텔방에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늘 드디어 전체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그 분야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정책 분야에서 교육광장의 과제 활동 이런 주제로 한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만중 선생님. 한만중 선생님. 예, 예, 한마디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예. 예, 이 일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뭐 모인 것 자체가 저희가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각자 지금도 단체에서 또 개인으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경과보고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정책팀 형태로 지금 12분 정도가 어쨌든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공유하고 또 나름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또 주요한 활동일 것 같아서 그런 걸 중심으로 그간 논의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연대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사안별로 뭐 최근에 이제 2028 대학 입시라든지 고교 이제 자사고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시행령이 개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연대틀을 가지고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하나의 공간 속에서 이제 어쨌든 공유하고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운동, 교육정책의 현황,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동향이라든지 뭐 교육 관련 주요 기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 공간 속에서 우선은 공유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좀 통일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연구단체 주요 사업과 성명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저희가 이제 수렴을 해서 좀 공유해 나가는 활동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교육개혁을 3대 과제로 설정을 하고 교육 개혁 내에서도 이제 또 어쨌든 유보통합, 디지털 기반 뭐 교육혁신 그리고 글로컬 30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 의제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대응을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육청이나 국가교육위원회, 뭐 국회 등의 그 상황 자체도 어쨌든 파악을 하고 공유를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제한된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교육자격증 네트워크라고 해서 교육 개발원이 발간하는 어떤 이제 최근 뭐 오늘 제가 이제 저녁에 봤던 자료로는 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제 교권보 관련해서 교권보호 대책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쨌든 회라든지 또 이종과 교수님의 어떤 그 실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저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교육청별로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교육청만 해도 그 매일 오전 뭐 7시 그리고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면 교육 관련 주요 스크랩들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링크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제 주요 기사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발족에서 한 4, 5개월 정도 되면서 교육 언론으로서 어느 정도 위상을 잡아가고 있는 교육의 창이라든지 교육 플러스 같은 인터넷 교육 매체들과 저희가 좀 공동 기획을 하고 정보들을 공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월간 격주 단위로 교육 동향이라고 하는 그런 웹진 같은 걸 만들어서 회원들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들에게 배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본 건데요. 주요 교육 정책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건데, 지금 뭐 2028 대학 입시 쭉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다양한 각 단체별로 아니면 연대 단위에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교육연대운동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조금 이견이 있거나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도 소통과 협력의 체계들이 조금 미비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서 단위들을 모아서 좀 토론도 하고 좀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묶어서 교육 광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토론회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광장 정례 모임을 뭐 제가 좀 시한 형태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따가 이제 좀 활발하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뭐 여기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주요 뭐 교육단체 활동가들이라든지 뭐 교육학자들이라든지 또 뭐 기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교육 관련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어떤 뭐 강사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일요일 날 만난 것처럼 그래도 이제 저희가 워낙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좀 주제를 정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로 그 저기 박균열 교수님이 저희 정책팀 내에서 올리신 의제까지를 결합을 해서 짜본 내용입니다. 뭐 위계 교육 재정 뭐 되게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서울교육청 예산이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0%가 모든 항목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교육의 뭐 내실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대응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뭐 임일영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송래원 선생님도 그동안 이제 역할을 쭉 해오셨던 거, 또 이제 유보 통합에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일정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이 공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그 국회 행안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또 이제 보육과 그동안의 유아교육 자체가 어쨌든 지원 체계 자체가 이원화되면서 해왔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해 나갈 것인가 또 뭐 어쨌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내에서도 공교육교사와 저기 국공립교사와 이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뭐 당장 12월 하순에는 아마 이제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와 어떤 그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것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 교육 공동체의 이 어쨌든 지금 거의 서로 대립과 반목, 갈등 이것이 이제 그간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와 연동돼서 제기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교과목 사업법이 통과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교육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교육 공동체 내에서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인구절벽에 따른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거에 따른 학교 정책으로 이제 서울교육청이 서울도시형 캠퍼스 같은 거를 제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이것들을 적절한 어떤 형태의 토론회나 뭐 어떤 의견 교환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예,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그 2024년 총선 뭐 사실 그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지금 뭐 한 5,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뭐 물론 각 단체별로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뭐 저희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집이 완성되는 시기가 대개 뭐 내년도로 보면 2024년 한 1월 정도에 완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각계각층식의 그 총선 공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다양한 교육단체나 교육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정리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2026 교육자치선거, 뭐 2027년 대선 공동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호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을 하다 보면 저희 내에서의 어떤 교육 부분의 주요 공약에 대한 골기억을 마련해서 어떤 정치권하고 공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그 행동하는 교육광장의 하나의 과제로 설정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짜본 건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취지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면 구성한 거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이따가 시연회에서 보여드릴 그 뭐 일종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 그거와 연계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상했던 거는 이게 한 2주 전에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 주간 교육 동향에서 유보 통합이라든지 데이터 교육, 뭐 대입 개선안, 교육 특구 이런 주요 정책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고 객관화해서 어쨌든 정보 차원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슈로 이제 그런 시기별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의 날 행사에서 어쨌든 이제 교권보호 대책 이후에 학생 인권 단체들의 흐름 이것이 이제 교육 3주체가 공동 합의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이슈를 잡았던 거고요. 교육광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통화 관련 정보조직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뭐 교육실효는 뭐 예컨대 교육부 정책이 이제 결국은 내년 총선용으로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떤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책팀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고 그동안에 어떤 논의됐던 것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이따가 좀 이제 추후 시간에 이런 그 행동하는 교육광장의 취지에 맞게 어떤 활동을 이게 뭐 어떤 한 특정 단체의 정책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의 어떤 주요한 교육의 이슈와 동향의 흐름을 최대한 파악을 하고 공유해 나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에 맞는 의지를 설정을 해서 때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끌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하는 교육광장의 정책 단위가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음소거 지금 돼 있으십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만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직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교육광장 준비위원회 현재 준비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들어와 계신 분은 교사, 교수,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한
한 명의 손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아직 텔레그램에 가입이 안 되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원회 9월 20일 날 출범할 때 후원금을 좀 모았는데요. 21분이 한 37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9월 20일 날 출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운영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15분 정도 되시고요. 아까 인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도 2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9월 20일 날 출범할 때 저희가 이제 준비위원회 성격이어서 원래는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할 수 있겠다 혹은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내용과 형식 조직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출범식 개최 시기를 좀 논의를 모아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2, 3안처럼 현장 방식, 그다음에 뭐 온라인 방식,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출범 선언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조직 확대 계획입니다. 이게 참 이게 특정 교육 단체라기보다는 많은 교육 단체와 함께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좀 넓혀보자고 하는 그런 플랫폼 방식. 그 전에는 이제 전국민 교육연대라는 이름도 같이 내부에서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연대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모로 좀 조직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방식을 처음 시도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출범식 계기로 저희가 한 지금은 1,000명을 목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준비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곧 그 홍보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회원 가입 신청 이제 받을 거고요. 조만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서도 이제 만들 거고요. 만들어 배포할 거고 뭐 지금 구글 홈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라든가 SNS 상으로 이렇게 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1인당 10명 이상씩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주변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이 안내하고 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건은 지금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육 시민사회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기타 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별 시민사회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과 우선적으로 조직적 연대를 좀 강화하고 그분들이 뭐 아까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아까 한만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고 같이 공동으로 뭐 토론회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강화 측면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한 분 한 분의 어떤 역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저희가 만든 소통 플랫폼에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많은 제안과 재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정이 좀 이렇게 소요가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 출범식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회비 납부를 이제 곧 이제 알림을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월 2,000원, 월 5,000원, 월 10,000원 이렇게 보통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또 4번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2,000원을 기준으로 20년을 납부하시면 한 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2만 원 더 더해서 평생 회비를 한 번에 내실 분들은 월이 아니라 한 번에 50만 원을 내는 걸로 해서 평생 회비 4번도 적극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밑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회비를 이제 12월 중에는 아마 이제 회비를 받는 걸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비하고 재정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홍보 분야에서 최지원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최지원 선생님. 네, 기획운영단 최지원입니다. 먼저 홍보팀에서는 저희 인원을 조직하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광장, 소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는데요.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네, 행동하는 교육광장은 누구나 교육정책과 현안의 정보를 공유하고 목소리 내고 행동합니다. 소개가 나와 있고요. 운영 방향이나 뒤에 넘겨주시면 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드렸고 넘겨주시면 후원 모금 전입니다. 네, 후원 모금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이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 주신 분들이 주변에 5분 정도씩만 보내주시고 이러한 그 단체가 있다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저희 홍보팀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의제를 전달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반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답이 정해진 카드뉴스보다는 예를 들면 현실화되는 교육재정의 축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의 질문 형식으로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의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각 분야에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지금 계셔서 의제도 너무나 다양한데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교육 사안을 꼭 보내주셔야지 제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저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광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다다를 수 있느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꼭 홍보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후 제가 홍보 요청 양식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홍보하실 예정이나 같이 저희가 행동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꼭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카드뉴스를 제작하면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올리겠지만 추가로 페이스북을 개설하여서 같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드리고 더해서 조금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희 토론이나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지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이제 소통 플랫폼 홈페이지 시안을 주홍비 간사님 이제 마련했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홈페이지 만든 거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보이시나요? 지금 잠시만요. 원래 홈페이지로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이거는 우선 가장 첫 번째 초안 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홈페이지를 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에서 예시 시안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무료로 제가 제작을 한 거고, 이제, 제대로 제작을 하려면 사실 이게 무료 플랫폼 이제 요금제로는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정해져 있어서 좀 한정적으로만 제작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이제 제가 우리 교육광장이 출범식 때 하셨던 그 발제문이랑 봤을 때 좀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의 생각이 있지만 되게 마음 아팠던 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지금 시스템이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 보고 조금 최지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요즘에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줄이고 정말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제대로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선은 이렇게 해봤고요. 대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생각했을 때 이제 뭐, 행복, 안전, 자유로운 교육을 위한 행동하는 광장에서 제가 이제 임의로 우선은 이렇게 대문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이제 사실상 그 전에 기획운영회의에서 커뮤니티성, 그러니까 이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첫 번째 교육 정책이나 정보의 빠르고 신속한 그리고 축적이 되는 전달을 원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다양한 참여자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을 따르면 그 밑에 막 뭐 엄청 많이 뭐 비전이나 가치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신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제 게시판을 바로 넣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아직 게시판 글들이 많이 안 와서 이제 와닿지 않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정책동향 이거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될 걸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만종 선생님께서 이제 또 동향별로 시기 정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제되고 디자인돼서 시각화돼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이제 홈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 교육 정책 정보에서 이제 첫 번째 탭이 이제 정책 동향, 두 번째가 세미나인데 우선 이것도 이제 출범식 했던 포스터를 우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제 사진은 추가를 안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글이 게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정책 제안을 하는 탭도 넣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버전은 5개까지만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일단 지금 당장 제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하지 않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 게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혜승 선생님께서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려주셨었던 어제 그 뉴스를 일단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이런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홈페이지의 운영의 중요성도 운영하는 방법의 중요성도 크지만 또 함께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이 되게 중요하십니다. 이 컨텐츠를 채워주시는 게 회원님들이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에 이제 이렇게 뉴스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리셔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상 커뮤니티 특성을 봤을 때 온전히 커뮤니티, 이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되게 질적인 토론을 하는 건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의견들이 갈라지고 갈등 양상이 구조화되는지는 파악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참여를 주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출범을 할 때 회원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또 중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가 선생님이다, 내가 학부모다, 내가 학생이다, 아니면 뭐 관계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까지만 자신을 밝힌다던가, 혹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로서 자문이나 참여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실명을 공개를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일정 부분 정말 좀 격이 없는 다양한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티라는 성격이 익명을 보장하는 걸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실명보다는 익명을 추구하겠다라는 식으로는 진행이 됐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홈페이지의 틀만 갖춰놨고 앞으로 또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건 디테일하게 더 가다듬고 디벨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로고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우선은 그냥 흑백으로만 진행을 해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혹시 뭐 추구하는 컬러나 이제 박동국 선생님은 무지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는 너무 다양한 색깔을 이제 조금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교육광장 했을 때 진짜 광장이 생각나서 뭐 녹색 생각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하게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이걸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어 주소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아고라를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교육광장의 영어는 아고라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서 했는데 이미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듀스퀘어로 바꾸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조금씩 수정해 나갈 예정이고, 이게 이제 유료화되고 공식적으로 한다면 이제 imweb.me는 이제 이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했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도메인을 구매하고 좀 더 이제 제대로 홈페이지를 구성해 나간다면 이건 제외하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뭐 .kr이라던가 .org라던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은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 플랫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홍비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또 제언도 주시고, 또 이 플랫폼과 SNS가 서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오늘 그 전체 회의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현재 49분인데요. 최대한 좀 늦어도 9시 40분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원래 9시 반까지니까요.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만중 위원님께서 자유 토론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만중 선생님. 네, 한만중 선생님이 답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한만중 선생님 진행하실 동안에 이런 주제로 좀 해주실 텐데요. 뭐 자유롭게 의견 주시고요. 또 여기 그 밑에 여기 뭐죠? 채팅창에도 좀 의견을 좀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의견 주시면 예. 주홍비 간사님이 좀 중간중간에 또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예, 예. 저희는 이제 교육광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광화문 광장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와 뭐 소위 얘기하는 투쟁을 위해서 이제 광화문 광장을 많이 나갔지만 또 이제 다양한 요구와 이해 그리고 또 볼거리 또 만날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제 광장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교육 광장에서 자유롭게 문제 제기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간의 이제 교육연대 운동 방식과는 다른 틀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계속 ING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기획위원이라고 해서 몇 번이 이제 좀 더 먼저 고민했던 내용들을 보고 드린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가능한 한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뭐 한 1분씩이라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정책 제안하고 조직 부분 그리고 저기 주홍비 간사님이 고생해서 만드신 그 플랫폼이 사실 이제 저희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굴 지명하기가 어려운 시스템 같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지명해 주시죠. 송대원 선생님, 송대원 선생님 저기 들어오셨으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과제랑 또 이 단위에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조지법의 행안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갈 텐데 이제 이제 통과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공조지법 통과라고 하는 건 결국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이제 교육부로 넘기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교육 그 자체에 관한 법률과 또 그쪽 시도 쪽과 이제 시군구 쪽에 있는 재정을 넘기는 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 통과되고 나면 25년부터 이제 교육감 소관으로 두 개의 시설이 넘어오는 건데 사실 유보통합 그러면 그 이유가 사실은 유보통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통합이라기보다는 행정체제의 정비고, 예, 아까 말씀하시는 뭐 저기 그 모델에 대한 토론 이런 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영유아보육법과 이제 유아교육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유아교육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내용에 들어갈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사실은 지금 토론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25년 이후에 이제 법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 이제 쟁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토론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 순서가 이제 그 교육부로의 통합, 그다음에 교육청으로의 통합. 그래서 이제 행정체제가 정비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너무 격차 심각한데 해소거든요. 이렇게 격차 접속만 해소라고 하는 해가지고 거는 현재 이제 유치원과 나는 어린이집 사이 또는 김명찬한테 공유치원과 하는 게 사유치원 아닌데 이 사이에 옛날에는 들어주만 있는 거 내 화면은 끄고 잠시만요. 음소거 좀 뭐예요 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참여를 하라는 뜻이었던 거지. 뭐예요? 잠시만요. 뭔 얘기지? 예, 아, 계속 예, 하겠습니다. 100명인데 회원이 지금 참가자가 30명밖에 없어. 이제 다른 분들 다 응소가 해주시고 저기 송대원 선생님만 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유보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뭐 정부적 교육부로 넘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토론할 사안이 아니라 현재 이 정부가 이제 유보 통합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행정편의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예를 들면 재정을 씀에 있어서 포퓰리즘적으로 쓸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동대 그 교사 비율, 즉 학급 학생 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 쓰기보다는 무상교육 쪽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손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건 아동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 예를 들면 이제 뭐 바우처 시스템을 현재 이제 바우처로 가고 있는데 바우처를 갖다가 그 직접 그 기관 지원 형태로 가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그런 논의가 들어갈 틈이 없이 정부적 입법 뭐 통과시킨 걸 찬성하냐 반대하는 쪽으로 가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제 교육운동 진영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전혀 이게 그 논의를 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재 그 170만 명의 영유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기초적인 토론과 이게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토론을 할 주제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거 잡는 데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면 자체가 25년도부터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 사실 주체가 돼야 될 건 교육감들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 윤정부 뜨자마자 바로 5월 달에 그 만호 세아 문제 끝나자마자 이제 유보통합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 1월 30일 날 교육부가 유보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구체적 로드맵 발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각 교육청의 준비 정도가 거의 없어요. 제가 각 교육청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교육감협회가 유보통합 특위를 이제서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러니까 이 국면 자체를 교육부로 떠넘겨서 교육부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구할 건 요구로 하고 정리할 건 정리를 교육감들이 주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저는 내년부터라도 교육감들이 자기들이 이제 받을 거잖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건지, 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자기 주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논의들이. 그것들도 우리가 좀 촉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작업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급하게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중 선생님 마이크 네. 대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송대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이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서로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좀 이제 과도하게 노정된 면도 있어서, 하여튼 조만간 또 송대현 선생님이랑 몇 분 논의해가지고 저희가 뭐 꼭 주관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해서 이 정부조직법 이후의 유보통합의 과제를 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논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정책팀에서 이제 제안해 드린 말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들에 대한 논의하고요. 또 이제 어쨌든 이게 뭐 나름대로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서 논의의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또 여기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우선은 좀 교육광장에서 다뤄야 될 정책 의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제 이따가 채팅방이나 여기서 써주시면 그걸 좀 모아서 정책팀이 좀 의제를 좀 더 풍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의견을 잠깐 뭐 10분 정도 듣고 다음에 조직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이 논의에 앞서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다. 이제 사실은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교육 분야 안에서도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조직 가운데 또 이 조직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그게 우리 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들 아마 바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이셨기 때문에 아마 n분의 1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고민이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점에서 왜 교육광장이 필요할까?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되게 심해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 교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력감이 지금 되게 극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너네는 지져라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 속에서의 그 무력감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까지 심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교육의 중심 주체가 잘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좀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교육감들도 이건 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다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좀 뭐 돌봄이 됐던 늘봄이 됐던 뭐 의미 있게 뭐 실천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자랑해 볼 만한 어떤 교육감이 좀 누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뭐 아시다시피 더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럼 뭐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 또 뭐 야당이 갖는 한계도 있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러한 교육의 중심 주체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 교육 분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가장 많은 비중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원 노조이잖아요. 저도 교원 노조 출신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교원 노조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방향에는 맞지만 교원의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도 그거를 공론장으로 꺼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우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거를 갖고 드라이브를 거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원 노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거에만 의존해서는 또 이렇게 아마 의제 제한이 있거나 방향을 잡는 데도 또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 이제 지금 이슈들 나오는 거 보면은 유보통합이며 뭐 주민직선 교육감제며 교육발전 특구며 교육청 개편이나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이슈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게 일정하게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걱정도 되는 면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판단이 좀 명료하게 잘 안 되고 또 뭐 유보 통합만 하더라도 또 막 전선이 또 우리 안에서도 막 또 막 달라져 있고 막 이런 상황 이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이슈가 좀 복잡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우리의 그 소위 계급장을 떼놓고 진솔한 학습과 토론,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나름 자기 영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방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들, 근데 지금 대입제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갈 것 같거든요. 상대평가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가 당할 거냐 아니면 어쨌든 식으로든지 공론화하고 의제화하고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 개별 단위로는 어쨌든 뭔가 막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런 단위에 대해서 좀 함께 지원해 줄 때는 같이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때는 제시해 주는 아마 그러한 역할로서의 교육광장이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저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천 교수님이 저희가 고민했던 그 활동 방향을 현 시점에서 잘 얘기해 주셨고, 사실 그 취지에 맞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쨌든 이제 조금씩 좀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기, 조현미 선생님이 뭐 저도 이제 김성기 교수랑 같은 취지라고 올리셨는데, 하여튼 본인이 좀 더 어떤 취지라든지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해제하시고. 우선 듣겠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그 문병무 정교조 부위원장님 뭐 좀 같이 또 기획연도 활동을 해 오셨고 최근의 상황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게 있어서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네. 저도 뭐 이게 저희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서 함께 힘 나누고 이렇게 의견이 좀 편안하게 소통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 밖에 계신 네, 밖에 있어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강혜승 선생님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해요. 김성천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광장 안에서 다양한 그 토론의 장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져서 같이 학습하고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뭔가가 이렇게 합의되고 서로 또 이렇게 신뢰관계도 쌓아가는 이런 함께하는 교육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면 이제 제가 보는 요즘의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주체들끼리만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끼리만 만나고 초등생님들은 초등생님들끼리만 만나고 이제 중등은 중등끼리만 또 만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뭐 시각 차이, 의견 차이가 상당히 조금 있는 것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좀 다양한 주체들, 뭐 연구자라든지 또 뭐 학부모님이 됐던 교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양한 주체들을 좀 만남으로써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세종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돼 있는 연구 발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동으로 참여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일정하게. 근데 이게 연구 내용을 보면은 그냥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그 의견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학부모들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와 면담 결과를 보여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막 그냥 그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이 이제 오면서 우리 교육계가 너무 지금 황폐해지고 있고 어떤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갇혀 있다라는 느낌 속에서 왜 상대방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아동 내지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약자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좀 더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지점 안에서 아마 이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어떤 만남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일정하게 우리 안에서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게 합의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정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단위가 소중한 이유가 이 다양한 주체들이 어쨌든 좀 만나서 뭐 단체로 들어오신 건 아니시겠지만 개인으로 어쨌든 들어오신 부분들 속에서 또 여러 의견들이 좀 편안하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또 뭐 국회를 움직이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네트워크들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좀 전략을 짜갖고 좀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늘 보면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항상 닥쳐가지고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막 우리가 급조해갖고 뭐 만들어내고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청회를 했을 때 대입 공청회 했을 때그 교육부 관료가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막 내신하고 수능 상대평가 한 거를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슬쩍 하는 얘기가 따로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절대평가 다 했을까요? 내신하고 수능 절대평가 다 했을까요?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역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합의나 지지 이런 게 있는 거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좀 뼈아프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서도 좀 뭔가 앞으로 다음 의제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기, 말씀하신 분은 본인이 음소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저도 계속 그 고민해왔던 거를 이제 김성기 교수님이 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이게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했던 거는, 현재 이제 교육운동 진영이나 교육계 상황이 자기 얘기를 책임 있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 상호 간에 서로 좀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 자기 검열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생산적인 논의도 안 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완전히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 무력감, 그리고 어떤 공동 대응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탈피하려면 우선은 뭐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우선은 좀 한 곳에 공유돼서 그러다 보면은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한 7, 80%는 대부분 같은 생각과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모아내고 거기서 약간의 이견이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합쳐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은 각각 단위나 개인이 하고 계신 뭐 연구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단체 활동이든 거기서 낸 성명서든 이런 것이 아까 그 희연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간에 우선은 수렴이 돼서 거칠더라도 좀 공유되는 거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말씀하실 분들을 몇 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훈 선생님, 저는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박동훈 선생님 보시고 좀 말씀 좀, 아, 아까 그리고 네, 조직 관리와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 회원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저 김명신 선생님이, 김명신인데요. 네, 김명신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교육연대 여기 한만조셉회를 오랫동안 이제 한 케이스인데, 그때는 이제 현안이 있을 때 한 달에 뭐 두세 차례 굉장히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올 여름에 그 교권 문제, 그 서희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학부모가 많이 배제된 채로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교권사법이 통과됐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교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이야기들을 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 공동체의 대립과 갈등이 엄청 심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유보통합의 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글을 올려도 혹시 딴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올린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혹시 김명신 선생이 반대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냥 그런 얘기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럴 정도로 서로 간에 소통과 신뢰가 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광장이 지난 2달 동안에 이제 물론 홈페이지도 없었고 뭐 그랬지만, 그런 정도의 시험 운영을 가지고 이만한 과제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또 그렇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서로 이제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존중은 하겠지만 상호 이해를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이 방식으로. 저는 그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그 어떤 더 활발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아까 이제 정책을 맡은 한만중 팀장님이 매월 1회 줌 회의를 하자 그러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우리 선생님 중에 우리 원로 선생님이 이제 계신데요. 저기 윤병 선생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윤병 선생님이 해서 같이 원로 선생님도 소개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죠. 윤병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해주세요. 지금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네. 가끔 듣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은 어, 우리 그 교육광장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정책안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확인하고 이런 소통의 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쟁점이 되는 경우는, 그 심층 토론을 해가지고, 상대와 어떤 최대한 어떤 그 합의되는 그런 지점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 상처를 입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유보 통합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상처를 입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최소한 서로 합의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책 어떤 그 토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은 지금 이제 학부모 단체도 있고 교수님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사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라든가 교사노조 연맹 쪽에서 우리 그 조직이 그 취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자유롭게 개인 자격으로
우리 그 교육광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그 협조를 통해서 좀 많은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배 광주 은빛 청교사 회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박성배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박성배 선생님. 하단에 보면 음소거 이거 버튼 눌러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다양한 말씀들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저 같은 경우 떠나서 이렇게 오래 있어가지고, 어제도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목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렴해서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 조직 단체들이 하나 이렇게 그 모여서 하는 그런 전달들이 이렇게 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일 그 문제가 교사들이 이렇게 인권 교권 침해가 보장되지 않고 많이 그 희생자가 생기는데 아직도 이렇게 노출 안 됐지만 그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안고 가는 게 있어서 특히 이 교육 광장을 행동하는 그 광장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보장되는 그런 목소리들을 잘 들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떠나 있지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교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구조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퇴직 교사로서 이렇게 교육 행동 지향점이 누구나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내면 받아줘서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는 그 기능 또 이렇게 방향점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좀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신경 써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떠나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있다시피 살았는데 그 서희초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상당히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아주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우선 처음이라 이렇게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 그들 이렇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광주에 계시니까요. 저 하정원 선생님도 광주에 광주교육청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하정원 선생님도 오랜만에 한 말씀 하시죠.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정원 선생님. 하정원 선생님 소리 안 들립니다. 아직 안 들립니다. 예. 뭐 마이크 하셨나 봐요. 지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발족할 때는 참여 못했고요. 당장 드린 말씀은 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모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직 간의 연대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활성화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쌤 말씀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고민들을 나눌 수 있을까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기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상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비디오를 켠 건 아닌데, 예, 하여튼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반갑고요. 사실 저는 요즘 커피 마시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학 교수를 30년 넘게 했는데 30년 전보다 한국 교육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 교수로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요즘 생활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나 여러 가지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나라에서 그냥 교수로서 강의하면서 연구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교육학 교수로서 한 30년 동안 한국 교육은 더 나빠졌으니까 저 같은 교육학자들은 저는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국에서 교권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교사들도 다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 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할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던 주장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그런 주장, 저 같은 교육학자들이 해오던 이야기 계속하고 자기 주장했어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모든 걸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진보 진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철학, 교육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상실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한 정도로 반성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까지 각자 하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입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 정권 뺏기고 나서 이 교육의 칼자루를 뺏기고 나서도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 중에 꽤 많은 이 교육관계 종사자들은 다 똑같은 주장을 그 이전 했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체들도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우리가 왜 이 지점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 단체 개인이 얼마큼 져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저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켜봤고요. 저희 진보 진영이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가 각 단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목소리 내기에 바빴을 뿐 양보하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자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다 됩니다. 제가 예측을 벗어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지난 1년 반, 거의 2년 동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 다음 대선 때도 똑같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진보 진영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 뉴스도 물론 크게 보지 않는데 가끔 그냥 곁눈으로 보는 논쟁은 다 똑같습니다.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유보 통합이든지 뭐 교권 문제든지 대입제도 개편 문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논리나 입장이나 철학이나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큰 희망을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반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쯤은 각자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를 겸허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한번 드러내는 용기. 그래서 나는 이런 측면에 잘못했다. 내가 소속해 있는 이 단체, 나의 이런 직업에서 뭐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자기 고백 정도는 한번 한 다음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조차도
그냥 교육학자로서 하는 뭐 건방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저 나름대로는 좀 절실한 편이고 제가 요즘 가능하면 교육학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외도를 하면서 그냥 유유자적 지내는 뭐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어쨌든 저의 개인 입장은 이렇고 앞으로 이 교육광장에 그런 여러 단체들이 그동안 했었던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뭐 고해성사처럼 해대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뭐 제 귀에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야기의 반복 뭐 이거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좀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들으면서 제가 더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 제가 더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그 사막회장님하고 정선환 교수님 말씀 듣고 싶다고 채팅방에 글 올라왔습니다. 이은경 회장님부터 한 말씀 하시죠. 방에 그런 글 없는데 개인 채팅으로 받으셨나 보군요. 네. 저도 사실 이길상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저는 요즘 어딜 가나 패싸움하는 기분이에요. 예. 처음엔 기대를 되게 많이 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했을 때 막 같이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합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문을 막상 열고 보면 또 패싸움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뭐 아무리 옛날에 계속 추구하던 이런 좋은 정책들을 들이대도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길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좀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권 같은 문제도 오히려 얼마 전에 이제 카톨릭 평론을 발행하는 그 단체에서 저하고 실천교사의 그 회장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좀 이런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교육단체 말고 다른 쪽에 가서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육광장을 처음 만들 때 준비 단계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를 든 게 옛날엔 아고라였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클리안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 올라오고 어떤 댓글이든 달리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건데 교육 언론 창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교육광장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 언론 창의 처음 취지와 좀 달라져서 거길 탈퇴하고 나가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았고 청소년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의 판을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 인권 운동에 가면 그들만 있고 교사는 안 보이고, 네, 또 어떤 뭐 이슈에 뭐 기자회견장에 가면 또 그 관련된 그들만 있고 또 싸우고 있고 계속 이렇게 분절되고 또 갈라치기에 그냥 우리가 다 이리저리 휩쓸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육광장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임인가, 아니면 아예 연구 모임인가. 제가 이 교육광장 이제 처음 준비할 때 교디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나마 지금 제가 가입돼 있는 그 단톡방 중에 교디언이 제일 건강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천 소장님이 그 교디언의 대표이신데, 네. 거기는 일단 1년치 회비를 낸 사람들만 카톡방에 초대가 되고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서로 배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박이나 이런 것들도 딱 어느 선을 지켜요.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자료들을 계속 공유를 해주고. 근데 아까 주홍배 선생님 보여주셨던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교육 이슈나 이런 게 어떤 단체의 성명서를 올리는 게 아니라 교육부 보도자료 같은 거,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놓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좀 올렸을 때 뭐 공통되는 것들을 모으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정도, 그 정도는 같이 좀 그 선을 맞춰서 공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교육언론창처럼 교육광장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교육언론창에서도 어떤 제안이 왔었냐면요. 지금 교육광장의 홈페이지처럼 똑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서 차막에서 학부모 카테고리를 맡아달라, 뭐 정보를 올려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개인 단위로 다 참여를 한다면 그러면 개인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조직에 대한 얘기까지도 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지금 서로 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교육광장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거부터 계속 치열하게 좀 고민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교디언처럼 그렇게 아예 회원제로 해서, 그다음에 아예 실명으로만 댓글을 달게끔 해서, 지금 사실 이 댓글이 거의 일배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음이나 네이버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있어요, 서로.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선아 교수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뭐 교육계 운동에는 일천한 사람이고요. 연구만 하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맨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일련의 이런 여러 사태들에 교사들의 교권도 물론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교육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마 이종각 교수님도 그런 일련의 고민에서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올리셨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왜냐하면 교육이 무엇이냐는 돌봄과 학교육을 분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교육을 어떻게 돌봄과 저렇게 철저하게 분리하고 얘기를 할까. 여기 우리나라의 교육자는 다 죽었나?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이 좀 많고요. 그래서 또 유보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재정에 대한 분명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채로 어린이집이 교육부 들어가는 건 어떤 복지부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의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이 다 죽어나가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저러는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지? 저는 그냥 아이들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학부모 생각은 뭐 그 다음이고, 열악한 곳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위치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나쁜 일인가요? 그냥 저는 그래서 교육회장 광장에서 이렇게 일련의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사실은 혼자 굉장히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이 많은 수많은 정보를 투척하는 곳인가?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보통합에 대한 의견이 막 오고 갈 때도, 아, 좀 너무 좀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통합을 찬성했었던 분이었고, 이게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 형국인가? 이 진영 안에서 과연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다 갈라놓았는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도 제 입장을 최근에는 이제 정리를 했고, 이보통합을 찬성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였고요. 아까 김성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을 위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대입시 관련해서도 막 이제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급급하다라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 흐트러뜨리게 되는 지금의 최선의 방식, 그게 최악이 안 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자꾸 취하는 게 정말 교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만 교육에 대해서 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조금 더 아이들과 학습자를 생각하는 교육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생들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감히 그냥 내뱉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그 사실 이제 여러 이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은 뭐 꾸준히 있어 왔고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G형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지금 우선 이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의 어떤 조직의 좀 안정성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의 안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아까 이제 박동욱 팀장이나 뭐 이렇게 저쪽 그 웹진 아니 제안하는 형태에 대해서 또 시간을 갖고 저기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요. 뭐 아까 말씀 그 제안해 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제 공식 출범까지 일정 규모로 어쨌든 이제 준비위원을 이제 하신 분들이 주변에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단체 대표 이런 느낌보다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소위 뭐 정부의 주요 자료라든지 연구 자료라든지 주요 언론 동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뭐 기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풍부히 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본인의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서 어찌됐든 좀 이제 좀 규모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이제 간사분들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라든지 특히 아까 이제 무료로 지금 이제 뭔가 그 이제 웹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 저희의 기본 활동의 공간이 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권유하셔서 좀 일단은 하여튼 그 공식 출범과 관련돼서 언제 하자 이것 자체도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좀 더 만들어서 드리면 거기에 각각 단위별로 좀 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저희 이제 참석하신 분들과 관련해서 기획위원회 내에서 좀 더 개인적으로 부탁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따로 좀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0분이 지났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얘기하시고 종합해서 만성진 교수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홍비라고 하고요. 이번에 새로 간사를 맡게 돼서 이제 중앙에서 운영이나 행정적인 거 이제 좀 적응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드릴 건데요. 여기 굉장히 멋진 선생님들께서 모여 계셔서 네, 저는 좀 되게 네, 설레는 마음이에요. 네. 네. 어떤 PT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말씀하시고 올려주세요. 말씀하시고. 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사실 저는 교육 관계자가 하나도 아니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사회 활동하고 있는 뭐 청년 활동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 제도나 뭐 지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시민 활동가이지만,
어떠한 교육계에서 어떠한 단체들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해왔는지 사실 이해도가 철저하게 부족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무엇인가 바꿔야 하겠다는 그 시민으로서의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말도 교수님들께서도 해주시고 좀 지쳐 보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어떠한 교육계 활동에 대해서. 근데 저 같은 계속 이제 새롭게 그래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대를 하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좀 지치지 말아 주시고 좀 그러면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시면 저도 계속 배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나 사이트 제안 드린 것도 제가 첫 회의 때 만나 뵙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을 추구하시냐 제가 들어봤을 때 결국 정말 터놓고 정말 민주적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건데 그 이제 맥락에서 이윤경 선생님께서 제안 주신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 방향성이나 이제 조금 더 정제를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규칙은 정해서 진짜 일배 수준의 정말 질 떨어지는 댓글 같은 건 당연히 삭제나 이제 회원 강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말 전 날것의 토론들이나 문제 제기가 있으려면 익명성이 좋지 않을까 혹은 뭐 소속 뭐 단체 정도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어떤 회사에 있는지는 밝히거든요.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냥 새 회사 정도로만 하고 대신 그 회사에 대한 인증을 거쳐서 내가 진짜 직장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어떠한 인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떠한 이제 필터링의 과정을 조금 거쳐 놓은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을 한다면 오히려 정말 엄청 많은 편한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멋있긴 하지만 오히려 너무 그동안 그 활동을 해오셨던 어른들이 주축이 되는 우리 교육광장이다 한다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제가 보기엔 젊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혹은 또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참고하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뭐 교육훈련청을 봤는데 그런 언론사의 형태로 가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 활기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중간에서 잘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만나 뵙게 된 선생님들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육광장 멋있는 이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주홍비 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그 반상진 그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면 그리고 듣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일요일 저녁까지 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주용비 선생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은 기존에 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듯이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좀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주홍비 선생이나 최지원 선생님 같이 새로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우리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국세나 이제 여러 가지 교원단체가 지난번 대학 입시 관련돼서 백 몇 개 단체가 이제 공동 연대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국회든 교육부든 대통령실이든 숱한 세미나 있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단체의 목소리가 굉장히 한 목소리라도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저는 교육광장이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의 외침의 광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공간이 돼서 좀 더 게이트키퍼들이 이제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울림의 광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시작한 것만큼 처음에는 다들 생각들이 다르시고 어떻게 갈 것인지 궁금하시고 또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일당백의 선생님들이 모이셨고 또 영유아뿐만 아니라 평생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청년까지 이제 포함한다면
여기에 굉장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큰 시간 할당해 준 선생님들의 열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엄청난 아마존의 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존 모델 같이 영향력 있는 그런 목소리의 장이 되는 교육광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말씀한 시간보다 좀 오버됐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함께 하실 분들, 우리 행동하는 교육광장 1000명의 회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견들을 좀 계속 목적으로 모아서 우리 현 시기에 적절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안 조직으로서 좀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평생 회비 20년치 미리 납부 50만 원, 요 회비가 좀 많이 거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동하는 교육광장 준비위원회 온라인 전체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평분에서 마포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애매해요. 아, 윤병 선생님 아직 집 아니시구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유. 좋아요. 들어가시고 지난번 창 MT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연말에 또 초대해 봬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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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